안녕하세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나리 박나리 변호사입니다. 민사에서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당사자들 직접 불러서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절차를 말하는 건데요. 오늘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실 때 꼭 알고 가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정이 주는 이점도 있다. 사실 민사소송하면 1심 하는 데만도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긴다 한들 상대방이 항소를 하면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1심에서 조정이 되면 이런 몇 년이라는 기간을 아낄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비용이 들고 또 정신적인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설령 이겨도 그 사이에 상대방 재산 다 없어져 버리면 또 강제 집행하는데 또 애를 먹잖아요. 사실 판결 받더라도 실제로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을 하는 게 의미가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법원에서 조정을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조정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사실 사건 초반에 하는 조정은 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법원에서 사건 적체가 너무 심해서 1심 소송 제기를 하면 첫 기일 들어가는데 짧으면 6개월, 합의부 사건은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첫 기일 들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당사자들 불만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마다 조정센터라고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건을 보냅니다. 보통 경력이 많은 변호사님들이나 의사, 건축사 이런 전문가분들이 조정위원들로 있는데 그분들이 우선 사건을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시키는 거죠. 근데 보통 그 단계에서는 사건 초기라서 아직 상대방이 답변을 구체적으로 안 하거나 하더라도 서로 공방이 오고 가기 전이라서 사건 쟁점이 명확하게 부각이 안 된 경우가 많고 증거조사도 아직 덜 돼서 청구 금액 자체도 나중에 확장이 돼야 한다거나 정확하게 확정도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당사자 입장에서도 소송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상태에서 하는 조정이 훨씬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대리했던 사건 중에서도 조정을 갔는데 조정위원이 이거 조정 안 하면 나중에 너한테 불리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약간 조정을 강권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정위원이 제시하는 안이 우리한테 너무 불리해서 조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막상 재판을 해보니까 우리 주장이 다 받아들여져서 오히려 유리한 판결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위원이 하는 말이 절대적인 거는 아니고 조정위원 입장에서는 이제 조정을 성립시키려고 약간 무리한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이거 안 하면 우리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억지로 조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판부 조정인지 조정위원 조정인지 파악하십시오. 조정위원이 아니라 재판부가 직접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조정위원이 하는 조정에 비해서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조정이 가지는 의미가 좀 더 무겁습니다. 보통 이제 사건 다 진행하고 결심한 뒤에 선고 직전에 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직접 사건을 진행한 재판장 또는 합의부 배석이 수명법관으로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판결을 직접 담당한 판사님이 조정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조정 진행하다 보면 판사님이 어떤 심증을 가지고 있는지 추측도 할 수 있고 또 판사님이 하시는 말씀 뉘앙스를 보면 조정을 하는 게 유리하겠다 아니겠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직접 출석하셔서 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판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최종적인 건 아니고 판사님도 판결 다 써놓고 조정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안 한다고 해서 꼭 불리하게 판결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정하고 가십시오. 조정을 가실 때는 내가 얼마까지 줄 수 있다 이런 마지노선을 정하고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1억을 청구하고 있어요. 내가 피고면 한 7천까지는 내가 주겠다 아니면 5천까지는 양보하겠다 이런 선을 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조정장이 이제 한 명씩 불러서 물어보거든요. 피고한테는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겠냐? 원고는 너 얼마 정도 받으면 되겠냐? 그럼 보통 그 갭이 아주 큰 경우가 많죠. 원고는 7천은 받아야 된다. 피고는 3천만 주겠다. 그러면 조정장이 각자 주장을 들어보고 법률적으로 안 되는 부분 같은 허점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러저러 해서 그렇게는 어렵다. 조금 양보해라. 그 갭을 좁혀가는 설득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마지노선을 바로 공개하시면 안 되고 내가 만약에 7천까지 줄 생각이 있다고 하면 처음에는 5천 정도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양보를 좀 하는 척 하면서 진짜 안 되는데 그렇게 설득을 하시니까 하는 수 없이 내가 7천에 맞춰보겠다. 대신 시간은 좀
한 서너 달 정도 넉넉히 달라. 내지는 한 번에 주기는 어렵다. 두 번에 나눠서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조정기일 속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정기일은 보통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 사건이 복잡하거나 당사자들이 조정기일에 제시된 조정안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아니면 판사가 조정 의지가 아주 강해서 이 사건 내가 판결 안 쓰겠다. 무조건 조정으로 끝내겠다. 해가지고 속행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보통 사건이 많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형제 간의 유류분 사건 같이 가족 간 사건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속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정에서 이제 조정장이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시간을 좀 가진다는 측면에서는 조정기일을 속행해서 그 다음 기일에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강제 조정이 뭔가요? 기일 속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강제 조정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 이제 재판부에서는 적정한 금액을 정해서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을 하고, 당사자는 그 결정 받고 나서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건데요. 합의 금액에 대해서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기일을 속행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거나 조정장한테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은 불복이 불가능하니까 신중해야 합니다. 조정위원이 조정해서 이제 조정 내용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경우라면 이제 판사님 내려와서 조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피고는 언제까지 얼마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미지급 시에는 12% 지원 손해금 지급한다. 나머지 청구 포기 소송비용 각자 부담. 이렇게 조정이 성립이 되면 그걸 프린트를 해가지고 본인 대리인 서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걸 가지고 조정 조서를 만들어서 당사자들한테 보내주는데요. 그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걸로 집행도 할 수 있고요. 이게 확정 판결이랑 똑같기 때문에 불복이 안 됩니다. 판결은 불복이 되지만 조정 조서는 불복이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안 소송 말고 보전 처분, 그러니까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게 제기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 조정 조항에 가압류는 취소한다, 이런 내용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따로 또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해야 되고 이렇게 번거로워지니까 가압류 취소 조항 넣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변호사 나리 박나리 변호사였습니다.